원전 시황 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금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조정이 왔습니다. 이후에 그대로 더 떨어질지 아니면은 다시 오르게 될지. 예전에 금이 1000불 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다음에 700불까지 30% 하락했다는 말씀 드렸고, 이번에는 만약 30%까지 하락하게 되면 1400대까지 매우 크게 떨어지게 되죠. 이에 대해서 이제 임백님께서 조정이 크지 않을 거라는 댓글,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물론 조정의 폭이 저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보다. 그러니까는 조정의 폭을 그때와 같이 된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조정이 적을 수도 있지만은, 한 번은 개인들의 의지를 꺾을 것이다라는 말씀에 의해서 요 하락 전부터,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제 골드만삭스가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해주면 좋겠어요. 요번에 이 하락을 맞춘 것도 골드만삭스가 여기서부터 자꾸 더 간다, 2300까지 간다 해서 제가 하락을 예측했던 것인데, 또 어떤 때 가서 또 골드만삭스가 또 막 크게 떨어진다 하면은 그때 또 다시 상승턴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이것이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는 한번 가설을 세워볼게. 만약에 30%가 하락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떨어지더라도 분명히 한번 오버슛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빠집니다. 요거를 제가 1000불에서 700불까지 떨어졌던 2008년도 말로 한번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1000불, 1000 사상 최고가를 찍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일자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시 하고, 요파동을 좀 주의하세요. 여기서 그냥 죽기보다는 이렇게 하면서 한 번쯤 다시 올려서 결국에는 681불을 한번 찍는데 그 떨어지기 전까지 한번 올려붙이는 파동이 있다. 이게 되게 원자재 선물 시장의 선물 차트거든요. 금선물 차트인데 어려움입니다. 이게 주식하고는 또 좀 차트가 달라서 예측하기가 참 힘들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러한 반등이 또 나중에 나오더라도 이거는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요번에는 당장 금방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시 꺾여 내려오는 거를 보고, 여기서도 그냥 죽지 않죠. 이렇게 갔다가 또 훅 680일까지 이런 급락을 만들어내는, 여기서도 급락을 만들어내는 이런 패턴들도 만기랑 또 잘 봐야겠죠. 어쨌든 그때는 이렇게 이 의지를 1000불 찍은 다음에 꺾은 후에, 그 후에 다시금 재상승해서 나중에는 또 1800불까지 오르게 됩니다. 금이 오르기로 해도 개인들의 의지를 한번 꺾고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짐 로저스가 했었죠. 그래서 짐 로저스는 사실 지난번에 1000불 아래로 간다고 그런 얘기도 한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올 것이다. 물론 그게 좀 틀리긴 했죠. 왜냐하면 1000불을 깨지 않고 다시 상승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개인들이 또 달려들게 되면은 이거 선물 플레이거든요. 선물 시장은 많은 다수가 행하는 반대로 행하면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또 만기 전후로 좀 잘 보면서 대응하는데, 단 금이 가진 절대적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것도 또한 댓글에 말씀해 주신 건데, 그 콘덴고가 적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다른 천연가스는 수요 공급에 의한 그 변동성이 너무 커요. 물론 금도 보세요. 금이라는 것 자체도 변동성이 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트가 변동성이 적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도 변동성이 크죠. 뭐 작년 여름에만 해도 1200불 하던 게 갑자기 2000불까지 오르니 변동성이 작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나 만기별로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콘덴고로 인해서, 물론 만기별 콘덴고가 있긴 있습니다. 콘덴고가 백오데이션이 있긴 있는데 농산물과 다른 것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나마 선물 투자의 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금이라는 영속성 같은 것이 있다라는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변동성이 작지는 않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이 의미는 저점을 잘 잡으면은 장기 보유를 해도 콘덴고 손실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얘기죠. 콘덴고 손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은 어쨌든 농산물과 천연가스는 가격이 그대로라도 장기 투자하면 좀 손해나는 구조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금도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좀 적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잘 오르고 있어서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제 오를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이득을 실현하십시오. 조금 무리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3분의 1가량 줄이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오를 때마다 절반가량은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얼마를 오르고 또 한번 꺾일 텐데, 좀 장기로 가져가는 물량은 제 생각에 저희가 이제 만기 전후에 요때 들어갔죠. 요때 들어가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승이 꽤 큽니다. 근데 어쨌든 어느 레벨은 여러분이 한번 정해 보세요. 제가 정한다고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2.5불 정하던 아니면 2.8불을 정하든 여러분 정하셔서 어느 레벨이 되면은 나는 요 정도만 장기로 놔두고 줄일 것이다. 하여튼 오를 때마다 잘 줄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로 한 3분의 1가량을 그래도 놔둬야 되는 이유는 가끔 이제 이른 샷도 가끔 이 엄청난 샷이 한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 샷이죠. 거의 100% 가까운 샷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인 거죠. 그러나 의외로 또 이제 자주 오르다가 하락하고 오르다가 하락하고 그런 기간도 많아서 그대로 한번 3불까지 갈지 아니면은 중간에 2불대에서 한번 꺾인 후에 이것도 또 어쩌다 또 잘못 걸리면 또 꽤 많이 눌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역사적 저점에 만기 전후에 늘린 다음에 조금씩 오를 때마다 분할로 매도하고 일부는 매도하고 나면은 수익이 확정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일부만 조금 제 개인적으로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만 남길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요번에 오를 때 조금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줄였는데 뭐 4불 같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뭐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 겨울에 무지하게 추우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지하게 추우면 천연가스 소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난방이 다 천연가스로 하거든요. 반면 엄청 따뜻한 겨울이 되면은 또 천연가스는 또 크게 하락하기도 합니다. 변동폭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크다. 그리고 이미 겨울에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가격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월물에 해당하는 게. 그래서 계속적인 장투가 콘덴고를 일부 먹어 들어간 점도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상승을 하겠는데요. 이거 엄청나게 오랜 기간을 버티는데 떨어졌으면 지금 떨어지려 했으면은 좀 일찍 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단계 정도 더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는 두겠습니다. 물론 천연가스 투자하느라고 원유는 줄여놨는데 오일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오일선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약간 살짝 아래로 조금 여유를 두고 손절을 정하시면 됩니다. 요거 얼마라고 뭐 그때그때 변하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긴 애매한데 조금 39불 정도로 낮추시거나 40불 정도로 낮추셔서 40불 정도 낮추셔서 손절 봐도 되고 그렇게 되면 오일선은 깨지지만 40불 지켜내면은 왜냐면 오일선 깼다 회복하고 있어가지고 오일선을 잡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거래량은 엄청 줄었죠. 이제 마이너스 사태 이후에 개인들이 좀 떠나고 있다는 얘기겠죠. 농산물의 러프라이스 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쌀이 폭락한 후에 이것도 오일선 조금 비슷하죠. 요 모습만 보면 조금 비슷한데 원유랑 이거는 게다가 고개를 살짝 들었죠. 모르겠습니다. 가끔 한 번 더 후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오르더라도 한 번 더 꼭 후려친 다음에 크게 다시 오르는 경우, 후려친 다음에 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요 부분을 확대하면 여기서 후려쳤는가 이미 그거 조금 봐드리면은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은 몇 불에서 몇 불까지죠. 그래도 뭐 이거 후려쳤다고 하기엔 조금 작죠. 한 10%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오일선 손절을 잘 잡을 수 있다면 한번 조금. 근데 이게 ETF가 없어가지고 한 계약으로 사야 되는데 또 부담되죠. 이게 분할매도 안 되는 점이 선물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권하고 싶진 않네요. 왜냐면은 뭐 한 10억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분할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ETF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혹시나 투자하시는 분 있으면은 오일선 봐도 될 것 같다. 근데 때로 어쩌다가는 한 번 더 죽인 후에 오르는 경우가 죽이는 파동이 만약에 한 번 나온다 그때는 아마 달려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또 만약 ETF가 있었다면 조금은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조금 분할로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일부 매수하고 그다음 떨어지면 더 매수하는 방식으로 갔을 텐데 지금 ETF가 없어서 분할 매수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콘이 올랐는데요. 콘 보시면은 요 차트 보실 줄 아니면 앞으로도 참고하십시오. 늘 이렇게 하다가 5일선 회복했죠. 여기서 양봉 나왔죠. 요러면은 정직하게 오르는 경우가 꽤, 물론 이렇게 회복하다가 다시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의외로 정직하게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많이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조금은 늘리셨어도 된다. 요 다음날 바로 올라버려서 뭐 매수하기 쉽진 않았겠는데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조금은 들어가셔야죠. ETF로 뭐 아주 많이 늘린다. 제가 일부는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렸고 줄이지만 일부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히려 회복했을 때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직하게 그냥 올라줄지 분명히 이것도 또 꿀러 한 번 더 누를 수도 있고 참 이 누르기가 하도 빈번해 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8월 말에 선물 투자자의 만기가 있긴 하죠. 그러나 만기 무관하게 일부는 꼭 가지고 계시죠. 왜냐면 잘못하면 털립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콩은 좀 매우 저점권이죠. 아주 상당한 바닥이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꼭 좀 가져가시고 손절은 이 라인으로 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휘트 밀가루는 조금 밀은 그래도 밀도 5일선 회복했어요. 조금 윗골이 달려서 조금 상승폭이 낮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회복은 좀 했다. 그래서 휘트도 조금은 늘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 많이 줄였다면 여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물량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좀 일부는 조금 들어간 후에 이제 조금 장기 차트는 다르죠. 장기 차트는 달라요. 왜냐면은 콩은 이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고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휘트는 조금 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휘트가 이 라인을 지켜내면 지켜낼수록 상승할 가능성은 커진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8월 말에 주기기 파동만 안 나오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이거 조금은 더 매수해서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8월 말이 FND라서 한 번쯤 더 눌릴 가능성 염두에 두고 그 의미는 조금은 여력을 가지고 대응하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농산물에 콘된 것만 없으면 저는 전 재산을 농산물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곤 했죠. 콘 지금 300불대인데 그냥 어쨌든 옥수수든 천연가스든 우리 앞마당에 쌓아둘 수가 없잖아. 원유든 간에 그게 사실 그 달러가 지금 달러나 현금이 불안하다 인플레가 우려된다 그럼 사실 금 말고 다른 게 훨씬 저평가된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금은 내가 소유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쌓아놓을 수 없어서 그게 참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천연가스든 농산물이든 간에 그래서 몰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콘덴고의 구조를 알고 얘네 선물놀이 구조를 알게 되면은 물론 몰빵해서 여러분이 몰빵한 그 시기에 급등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월 차트를 봐도 급등하는 기간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휘트를 봐도 이렇게 급등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먹고 빠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상승하는 구간에 계속 예를 들어 여기서 매수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매수했고 지금 가격은 비슷해도 지금 이게 한 4, 5년 되는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에 그대로 가격이 안 빠졌어도 콘덴고 손실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만기를 보정하게 되면은 이때와 이때입니다. 만기를 보정해 보겠습니다. 만기를 보정해 보면은 이렇게 손실 구간이 된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이런 손실 구간이 되고 다르죠. 다르잖아요. 이 만기 보정 차트가 콘덴고 가만 손실이 되는 차트입니다. 그죠? 이때 산 거랑 이때 산 거랑 가격이 지금이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가격인데 이때 산 사람은 장기 투자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만큼의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콘덴. 그래서 제가 몰빵하지 마시고 장투하지 마시고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가을이나 겨울까지만 농산물도 가져간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고 천연가스도 요번에 오를 때마다 조금씩 줄이면서 대응하시고, 단 금해 같은 경우에 차라리 금은 상황 봐서 이후에도 저가가 오면 또 잘 잡아서 오히려 그걸 좀 길게 가져가든지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팔라듐은 인버스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꿀렁거리대 월봉인데 일봉 보시면은 떨어지고 있죠. 지금은 팔라듐 인버스를 상당히 늘려도 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티넘 상방과 금은 조금 지난번 골드만삭스 이후에 좀 줄였을 것 같고요. 물론 금을 제가 투자는 하고 있지 않고 포트폴리오도 없습니다만은 천연가스나 농산물 하느라 여력이 없어서 상방을 그렇게 하고, 근데 팔라듐 하방은 지금 투자 중이고 팔라듐 하방은 좀 많이 늘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상방과 하방을 적절히 섞는 거죠. 농산물 상방, 천연가스 상방, 팔라듐 하방. 그렇게 원유 상방도 여유가 있으면 조금은 들어가 봄직한데, 플래티넘하고 이격이 크죠. 어쨌든 저희 기본은 플래티넘 상방하고 팔라듐 하방 그 비율 조정인데, 지금 팔라듐 하방을 우위로 가도 된다고 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금도 하락하고 해서 금 조금 줄인 것도 의견도 괜찮았다고 보여지는데요. 글쎄 이 모든 거는 사실 이제 다 월가가 금 가격이든 달러든 모든 걸 다 왜곡시켜 놨어요. 파생 시장 전반을 다, 이 금도 파생이 되어 버렸고 원유도 파생이 됐고 다 이제 모든 걸 다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얘네들 선물 플레이 하느라고. 지금 다우나스닥도 선물 플레이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정히만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에 올인한다. 올인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든 주식이든 뭐든 다 올인하지 않고 그냥 조금 여기저기 조금 골고루 투자하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천연가스는 좀 이득 구간에 이미 진입했고 이제 이득하면서 줄일게 될 것이고요. 팔라듐도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득 신을 조금 할 수 있고, 물론 상황에 따라 한 번 더 오르기도 합니다. 그건 염두에 두세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또 좀 잘라야 됩니다. 여기서 또 잘라야죠, 하방을. 어쨌든 팔라듐이든 또 이득을 실현하게 되면은 파생에 있어서 향후에 가장 큰 먹거리는 전 나스닥 하방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 나스닥 하방을 크게 접근할 시기는 아니죠. 상승 추세라서. 물론 이제 나스닥의 상품 원저제는 아니지만 어차피 파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떠한 먹거리보다 뭐 금이나 뭐 금상방이나 플래티넘 상방이나 어떤 다른 먹거리보다 오히려 상황 따라서 나중에 나스닥 장기 추세 이탈되면 나스닥 인버스가 큰 먹거리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